고전 3번 5번 창선가미록이죠. 창선가미록. 이 작품은 말 그대로 창선가미록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선하는 거. 그래서 효, 그 다음에 형제간의 우애, 우정 이런 것들, 형제간의 우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전통적인 가족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부분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선과 의를 서로 간에 권하고 감동하고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들어있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화우에게는 세 부인이 있었는데 심씨에게서 장자 화춘을, 정씨에게서 차자 화진을, 요씨에게서 딸 화빙선을 얻는다. 요씨가 일찍 죽게 되어 화빙선은 정씨에게 의탁하게 된다. 성부인은 화욱의 누이로 남편인 성형과 사별한 뒤 화욱의 집에서 지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장인물들에 대한 것들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누가 되는지 알겠죠? 자, 화욱은 정색하며 화춘을 꾸짖었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충효와 법도를 전수하여 심성을 한결같이 정도로서 닦고 지켜왔느니라. 비록 술잔을 들고 즐겁게 노는 때라 하더라도 일찍이 음란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말을 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야. 그런데 지금 네가 부영 앞에서 시를 지으면서 또 광탄함이 이유 같으니 참으로 회개한 이르로구나. 차후로는 모름지기 마음을 고치고 행실을 닦아 동정일체를 반드시 네 동생에게 배우도록 하거라. 화시종사를 네 손으로 망하게 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잘못을 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을 한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처음 부분에 보면 우리 가문은 대대로 충효법도 전수하여 이 부분 노는 때라 하더라도 없었던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주변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주변 인물과 중심 인물의 화춘을 비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화춘을 꾸짖는 화욱이 되는 거죠. 화춘은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며 물러왔다. 그날 밤 화춘이 심씨에게 와였다. 소자가 모친의 사랑을 과도하게 받은 나머지 멋대로 놀며 학업을 뺐으니 불추원하는 책망은 본디 나에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대리께서 지나치게 노력하시면서 심지어는 화시종사가 네 손에 망하리라 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자식된 자로서 어찌 원통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에서는 또 뭘 얘기하는 거야? 좀 오바다. 왜 이렇게 나에게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화욱이 지나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한 화진이 비록 타고난 재주가 특이하고 행동거지가 볼만하다고 하나 대인께서는 소자로 하여금 화진의 앞에 무릎을 꿇고 매사를 모두 배우게 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천하에 어찌 형이 동생에게 배우는 도리가 있다고 하십니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행동이 매우 굴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씨는 그 말을 듣고 벌컥 화를 내며 낯빛이 변했다. 상국께서 정씨 가문의 요망한 계집과 광교한 아들 화진에게 빠져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 뿐이니라. 지금 이미 무서리가 내렸으니 장차 두꺼운 얼음에 얼굴을 밟고서 하지만 내 차라리 죽을지언정 네가 힘없이 머리 숙이는 꼴은 절대 두고 보지 않을 것이야. 그로부터 심씨로 화춘과 함께 공연히 정부인 모자를 원망하여 자나깨나 이를 갈았다. 또한 화빙선이 정부인의 손에서 자라났다 하여 소조는 또한 미워했다. 성부인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화진과 화빙선의 앞날을 깊이 염려했다. 그렇게 한두 해가 흘러갔다. 임소조는 화춘의 행동거지가 폐악하고 언어의 법도가 없음을 날마다 지켜보다가 마침내 개연히 울면서 가냈다. 군자께서는 법도 있는 가문에서 생장했으니 마땅히 윤리를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 말씀이 간혹 윤상에 어긋나고 마음 씀씀이가 아름답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되는데 윤상, 인간의 윤리, 도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첨은 비록 우매한 여자이지만 내심으로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신을 낮추면서 상대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임소조는 화춘의 부인이요. 화춘의 부인. 자, 그러면서 또한 사람은 어진 부연이 있음을 즐거워하는 법입니다. 지금 아버님의 높은 덕망과 바른 조행 그리고 삼촌 성씨의 지극한 효성과 공손한 행실을 군자께서는 눈으로 지켜보면서 가르침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인이 또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또 뚜껑을 열고 있는 거죠. 옛사람이 이르기를 삼박 속에 쑥 때는 그대로 둬도 곱게 자란다 했습니다. 자, 삼박 속에 쑥 때는 그대로 둬도 곱게 자란다 라고 얘기하면서 옛사람들의 속담, 그러니까 삼박 속에 쑥 때는 그대로 둬도 곱게 자란다, 그러니까 좋은 곳에는 좋은 잘 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말을 인용해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척은 군자의 어긋나는 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라고 실로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시어머님의 큰 덕망과 장혜서방님의 고든 전령을 두고 군자께서는 의심할 수 없는 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척은 언뜻 그런 말씀을 들은 뒤로 길을 씻어낼 수 없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장혜서방님의 화진이에요, 화진. 자, 그러면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춘은 어떻게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임소정은 홀로 기박한 운명을 탄탄하면서 지압이 어지지 못하고 슬퍼하다가 마침내 화춘을 가까이지 않은 채 자신의 일심만을 깨끗하게 지켜나갔다. 그 때문에 오랫동안 자식을 둘 수 없었으므로 화춘은 속에서 부어가 끓어올랐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성부인이 잠시 옛집 떠난 뒤 심씨는 비로소 주먹을 들고 아기에 수줍거리면서 승냥이처럼 으르렁거렸다. 쉽게 얘기하면 성부인이 말하자면 남편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성부인이 집안에서 가장 큰 어른이었는데 성부인이 자리를 비우니 심씨가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하는 거죠. 시녀 계양과 나나들도 그 뜻을 받들어 분주하게 남겼다. 어느 날 요부인의 유로 치선이 소절을 불면서 울면서 한탄했다. 지극히 인자하시던 선노야와 성부인께서 소조와 공자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문득 두 외로운 골육에게 쓰라린 고통을 안긴 나머지 주옥같은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처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진실로 바라보니와 노신이 먼저 죽어 그 참혹한 광경을 보지 않으렵니다. 소조는 눈물만 삭히뿐 대꾸를 하지 않았다. 치선에 다시 울면서 말했다. 성부인께서 한번 부중을 떠나신 뒤로 수선도 시녀들 중에는 혹독한 형벌을 받은 자가 무수히 많답니다. 그 밖의 사람들도 또한 숨을 죽인 채 우금을 펴지 못하니 운명이 마치 그물에 걸린 토끼와 같습니다. 아, 정부인께서 언제 남에게 악한 일을 하신 적이 있었기에 지금 저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소저는 이번에도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마침 나장이 창밖에서 몰래 그 말을 여듣고는 재빨리 뛰어가 심씨에게 고했다. 심씨는 나장과 계양으로 하고 소저를 끌어오게 하는데 발을 펑펑 놀며 끄졌다. 천안계집 빙사. 흉악한 마음을 품고 천안 자식의 편에 서서 감히 적자의 지위를 빼앗고자 하여 먼저 정부부터 없애버리려고 한 천안, 종년, 치선이와 함께 은밀하게 일으꾸느냐. 소저는 기가 막히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구슬같은 눈물만 줄줄 흘렸다. 심씨는 화진을 불러 마당에 무릎을 꿇게 했다. 그리고 쇠몽둥이로 난간을 쳐부수며 큰 소리로 죄를 빚었다. 천한 자식 화진아, 성부인의 세도를 믿고 성군을 우롱해 적장자의 지위를 빼앗으려 했으나 하늘이 악인을 도울 리 없어 대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도리어 요망한 누이 흉악한 종령과 함께 짜고 흉측한 짓을 저지르러 하느냐.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화제는 통곡하면서 심씨를 바라고 대답했다. 인생 천지에 오른이 중하고 오른 가운데서는 부자가 더욱 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제이십니다. 소자가 비록 무상하나 모친께서 어찌 차마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소자는 성군자의 혈속으로서 모부인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런 말씀을 어떻게 소자에게 하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빙선이 비록 치선과 함께 수작한 말이 있었으나 사사로운 정으로 주고받은 말은 본래 큰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참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죄는 치선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빙선이 언제 참견이나 한 적이 있었습니까? 요 오명을 덮어씌우는 말씀 더욱 상가할 것입니다. 천만 바라는데 조금 치근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제 과문 구성에 대해서 이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구성 자체가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앞에 보면 화욱에게는 세 부인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욱이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부인이 있었는데 심씨에게서 장자 화춘. 심씨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심씨하고 화춘이 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화춘이 가장 큰 장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서 두 번째 요씨에게서 장씨에게서 차자 화진을. 장씨에게서 화진을 얻게 되는 거고. 그래서 차자고. 그 다음에 또 요씨에게서 딸 하빙선, 요씨 하빙선이라는 딸을 두게 된 거죠. 딸. 자, 그런데
요 씨가 일찍 죽게 된 화빙서는 정씨에게 의탁을 하게 되고 성부인은 화욱의 누이로 남편의 성인과 사별하는데 화욱의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화욱은 뭐라 그랬어요? 화욱은 성부인은 화욱의 누이죠. 누이. 그러면서 이 집안의 큰 어른, 말하자면 부인의 역할을 누이가 대신해주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런 와중에 화춘이 첫 장면에 보면 화춘이 혼이 나죠.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다 못하는 거야. 그래서 화진이, 부인이 다 다르다 보니까 화진이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심씨가 워낙 결합해서 장씨와 요씨가 없는 사이에 이 화진과 화빙선이 화욱이 없는 사이에서는 심씨에게 그 다음에 혹은 시키느냐 화춘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 이 부분들에서 갈등 양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문소설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문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등장인물들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물 관계도를 잘 생각을 해보고 서로 간에 어떤 역할들, 어떤 관계, 갈등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